네, 안녕하세요. 어,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수업을 할 때 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수업할 분위기도 나고 재미도 있을 건데,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여기에 연관된 거 인터넷으로 찾아갖고 그 자료를 보여주고 그래야지 조금 이해가 갈 텐데요.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동영상 PT 자료 녹음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찾아서 여기 사례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효과적인 교육인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뭐 조금 서로가 힘든 그러한 상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죠.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밖에 없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교시에서 이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뭐 과학적 의미라든지 과학의 정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했는데 두 번째 이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아까 과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언스라고 했죠. 사이언스. 사이언스라는 용어는 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스케어, 사케어, 그 다음에 투노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지식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따라서 모든 자연현상, 그 다음에 사회현상. 이건 뭐예요? 자연현상은, 잠깐만. 자연현상은 아까 자연과학이라고 했고, 사회현상은 사회과학을 하겠죠? 이 모든 것이 다 과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과학의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과학적 지식은 일반화된 법칙이나 이론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화된 법칙이나 체계를 과학은 기술, 그리고 법칙의 발견, 이론과 법칙의 형성 등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자는 사물의 현상을 정확성과 유형성이라는 각도에서 나아가 자신이 발견한 규칙성을 이제 통계화, 즉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검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진정된 그게 이게 과학이구나 이렇게 하지. 만약에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처럼 과학은 사회현상과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특성에서 먼저 논리적, 과학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은 논리적 사고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비논리적인 것은 과학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논리성이란 시간적 우선성에 의해서 제한되며 인과관계가 지식체계 내에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과학 연구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정론적인 인과성이 있습니다. 인과성이 중요합니다. 논리적 인과성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과학에서는 모든 현상이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어떤 앞선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그렇겠죠. 인과응보가 있겠죠. 앞에서 뭔 일이 있으니까 뒤에가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함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여기 인과성에 대해서는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즉 독립 변수가 있어야지만이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종속이 종속만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독립적으로 이거는 나는 사람이다 했는데 사람이다. 누가? 나는 사람이다. 이게 나는 뭐예요? 독립 변수. 사람이다는 종속 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인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인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 선행적 원인은 실험과 각종 방법을 써서 경험적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인과성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 사항이어야 됩니다. 나는 말이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일반화가 돼야 됩니다. 특별화가 되면 안 되고 일반화가 돼야지만이 과학적 연구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과학이 개별적인 현상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일반적이어야 된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개별화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관결성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과학자들은 현상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또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한편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는 바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있어서 각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정의해야 하는 개념의 조작화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개념의 조작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하셔갖고 논문을 쓰시게 되면은 조작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정확히 정의를 하려면은 나는 이걸 0과 1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0.5도 나오고 그러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조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쁜 의미의 조작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는 거에 대한 그 수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조작을 바로 개념의 조작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 번째는 경험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검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과학적 연구가 될 수가 없겠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 혼자만 모든 것, 나 혼자만 옳고 나는 이게 맞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거쳤을 때 진짜 맞구나. 그런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 그게 진실된 건데 검증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경험적으로서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조사자는 이론이 반증되는 조건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나는 이게 맞는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바로 검증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간주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관적 동기가 있어도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연구 과정이 같은데 답이 틀리다. 그거는 조금 뭔가 중간에 뭔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같은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간주, 관정. 비록 연구자가 어느 정도 주관적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연구 과정이 같으면 연구 결과는 같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과학에서의 이론은 항상 새로운 이론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과학적으로 볼 때는 1과 2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1과 2는 3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도 있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는 수정이 가능하다. 과학에서 이론은 항상 새로운 이론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자들이나 새로운 이론을 내세워서 뭐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에도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론을 외우려고 생각하면은 아주 머리에 쥐가 나고 제대로 된 외울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이 사회과학에도 이론이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뭘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한 환경에 따라서 이론이 자꾸 새롭게 발전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거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이론이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또한 반문 한번 해보고 기존에 있던 이론에 대해서 반문을 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문과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보완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새로운 이론이 가능한 게 바로 과학적 연구입니다. 논문을 쓰실 때 볼 때에도 A라는 사람이 논문을 완벽하게 썼어요. 하지만은 그 논문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은 다른 논리를 또 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론을 접목을 시키든지 거기에 다른 어, 검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다른 나는 그 A는 이런 결론을 냈지만 나는 이러한 것을 검증을 거쳐서 또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아, 이제 다음에 뭐 하위 목적들을 이제 달성하게 되는데 어떤 하위 목적인가 하면은 처음에 첫 번째 지식의 제공이 있습니다. 과학은 존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옳은가 하는 규범적 문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태로 존재하며 또 왜 그렇게 존재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퀘스천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정답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어떤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과학은 이론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가치관이나 철학적 주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학이죠. 가치관이나 철학적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철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가 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규칙성의 이제 일반화가 됩니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속에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패턴, 즉 반복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규칙을 일반화합니다. 과학은 발견된 규칙성을 이론과 법칙으로 일반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은 객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과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주관을 가지더라도 동일한 과정을 밟을 경우 동일한 결과를 경험한다는 아까 간주관성에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규칙성 일반화,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일반화, 그 다음에 객관화,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객관성이죠. 그래서 규칙성의 일반화가 우리의 목적이 하위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에 제시됐을 때 그 목적, 하위 목적에 될 수가 있고 규칙성의 일반화가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수들 간의 관계 기술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변수라는 것은 이제 뒤에 어차피 조사론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뭐 매개 변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매생 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조사론에도. 근데 이 조사론에 따라서 이 변수들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거쳐야지만이 또한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 기술인데 연구 대상에는 다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바로 이러한 변수들 사이에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즉 그 현상이 왜 발생하였는지를 밝히는 진술이 바로 변수입니다. 진술을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합니다. 요걸 밝히는 게 이제 하위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상태의 예측입니다. 과학이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험적 사건이나 형태를 모두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을 개발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진 사건들에 관한 지식을 결합하여서 사건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측이란 뭐예요? 관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미래 사회적 형태의 특정한 측면에 관한 예상이나 기대 진술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만큼 이론이 확립이 되면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것이 되겠다. 그리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 또 앞으로의 모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근거를 해서 이 규칙이 일반화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런 이제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해갖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뭔 미래도 예측하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이제 반해서 비과학적인 탐구 방법의 이제 문제점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이 과학적 지식은 뭐예요? 과학적 지식은 일반화된 법칙이나 이론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은 기술, 법칙의 발견, 그리고 이론과 법칙의 형성 등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과학적 지식이라고 했고요. 아까 과학적 연구의 특성에서는 바로 이제 처음에 논리적이라고 했죠. 과학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논리적이 아니면은 과학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여야 된다. 그리고 간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간주 관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과학적 지식의 근거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계속 공부하는 거에 장애 요소로 인해서 객관성을 이제 제약받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주위에서 관찰한 몇 가지 현상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 그러한 현상을 일반적인 거라고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죠. 자, 이러한 경향은 특히 특정의 가치나 이념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게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간혹가다 보여요, 사실은. 자, 이 몇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몇 사람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그런 것처럼 일반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류죠. 지나친 일반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모두 부정수급자로 이제 매도하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중에 몇 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걸로 일반화 시켜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나 강하게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일반화로서 그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금 현실 사회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 일반화는 여론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노가 정답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오히려 노가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예스 예스 하니까 이거 예스가 일반적인 건가 보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일반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는 어떻게 보면 많이 위험한 생각이고 또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큰 장애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 탐구 방법에서는 이렇게 지나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충분한 숫자의 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반복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관찰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매번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또 나오는 게 있죠. 통계. 이 통계를 왜 하냐? 지나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벤츠라든지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 몇 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몇 건인 것보다 오히려 차도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 어떨까요? 차 없는 사람이 60%, 차 있는 사람이 30%, 외제차 타는 사람 10%.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어떤 게 일반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차가 없는 사람이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통계라는 건데, 이 통계를 잘 관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게 과학적 지식 탐구의 방법이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논문이 발표가 되고 이론이 형성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은 또 이 결과가 나오고 한 번은 또 저쪽 결과가 나오고 같은 저기 뭐야 표본을 표출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 연구는 잘못된 거예요. 동일한 결과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볼 수가 있겠고 비과학적이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확한 관찰이 있습니다. 자, 모든 지식 탐구의 출발점은 뭐냐? 관찰입니다. 어떻게 해요? 째려보는 거. 그 다음에 고민해서 보는 거. 왜 그럴까?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관찰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먼저 이제 그 관찰에서 시작하는 것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관찰이 중요한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관찰은 정확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무엇인지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 뭐 입었더라? 빨간색 입었나? 분홍색을 입었나? 헷갈리죠. 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며칠만 지나면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관찰은 하면 안 되고 정확한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이 사람은 분홍색 옷을 입었다. 메모를 하든지 어디에 저장을 해놓든지 해야지만이 정확한 관찰을 해서 어, 정확한 관찰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학적인 지식 탐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 관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선택적 관찰은 지나친 일반화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적인 관찰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들은 어떤 현상이 특정의 패턴이 있고 여기에는 특정의 원인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러한 결론과 일치된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하고 일치되지 않은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 이게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게으르다고 동일시하는 무시하는 경향은 바로 이제 선택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다 뭐 가난하냐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른가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과거에 일반화됐던 그런 개념을 여기 적용시키면은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할 수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저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고정관념을 간혹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의 생각, 저의 생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형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다를 때에 객관적인 관찰이 방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저쪽의 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 그건 조금 좀 힘들겠죠.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효과성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회복지사들은 만일 그 모델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대개 그 모델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를 하기보다는 이 클라이언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그 모델을 클라이언트가 잘 수용을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원인을 다른 데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모델은 참 좋은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적용을 못해. 그래서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과학적 방법에서는 왜 그 모델이 실패했는가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면에서 과학적 방법은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논리적 근거가 있는데 비논리적 근거를 볼까요? 예.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논리적 근거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상반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단순히 치부하는 비논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과학적 방법에서는 이 경우에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의식적인 그리고 명백한 논리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장이 다 끝났네요. 1장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3장은 그 사회과학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